안녕하세요. 테슬라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식은 621.44달러로 4.86% 하락을 했고요. 장 마감 후에도 600.1달러로 3.43% 하락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3대 지수를 보시면 전체적으로 하락한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 중에서 나스닥이 2.12% 큰 폭으로 하락을 하였습니다. 자, 2월 26일 올린 영상을 보시면 흐름세가 기술 테크주, 전기차주, 재생에너지주에서 항공주, 정유주, 금융주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거기에 관련하여서 차트를 가지고 왔고요. 이 차트를 보시면 테슬라 주식이 2월에 왜 빠졌는지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우량주 차트를 보면서 쭉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애플 차트인데요. 자, 2월부터 주가가 하락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는 어느 정도 횡보를 하다가 하락을 했고요. 그리고 아마존도 이렇게 쭉 하락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테슬라도 마찬가지 2월부터 이렇게 쭉 흘러내리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과연 이 흐름이 항공주, 정유주, 금융주 쪽으로 흘러갔는가, 그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차트를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금융주입니다. JP모건 차트인데요. 자, 2월부터 정확하게 2월부터 상승한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모건스탠리 차트입니다. 자, 2월부터 상승한 게 보이시죠? 예, 반등을 했죠. 자, 그리고 US 뱅콥 차트입니다. 2월 동안 상승을 했고요. 자, 그리고 이어서 에너지 오일주 쪽 차트인데요. 엑슨모빌 차트입니다. 자, 2월부터 반등한 게 보이시죠? 자, 그리고 코노코필립스 차트인데요. 자, 2월부터 반등을 했고요. 그리고 슐럼버거 차트입니다. 오일주 쪽도 이렇게 반등한 것을 직접 확인을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항공주입니다. 보잉 차트이고요. 자, 주가가 이렇게 상승을 했죠. 그리고 델타항공 차트입니다. 자, 주가가 이렇게 상승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차트를 쭉 보셨는데 공통점이 있죠. 앞서 보여드렸던 네 회사는 2월부터 하락을 했고요. 그 뒤로 보여드린 차트는 모두 2월부터 상승을 했습니다. 그런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트를 보시면서 흐름세가 어디서 어디로 흘러갔는지 여러분도 아셔야 됩니다. 자, 주식시장의 흐름이 변경이 된 것에는 과거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주가에 영향을 주는 원인으로 첫 번째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금리 인상, 이 영향을 준다고 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팬데믹이 해지되거나 백신 개발 및 접종이 시작되면 영향을 준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위 두 가지가 발생하면 주가의 변동성이 있을 것이라고 했는데, 지금 백신 개발 및 접종으로 확진자와 사망자가 줄고 있어서 금융이나 항공, 에너지 쪽으로 흐름세를 타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이라고 보이고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됩니다. 주식시장의 불균형이 깨지면서 균형을 맞춰가는 단계에 있어서 약간의 부작용이 생긴 것이죠. 그리고 한 가지 더, 금리 인상까지 지금 겹쳤기 때문에 기술 테크주 쪽 주식이 두 번의 카운터 펀치를 맞으면서 휘청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더 이상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금리 인상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이때 바이든 정부가 부양책 2천조 가량의 돈을 풀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부양책이 통과되면 좋을 것으로 예상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의견이 더 많습니다. 그 이유는 막대한 자금 2천조를 부양책으로 풀게 되면 인플레이션에 부채질을 하는 것과 같은 것이라는 겁니다. 쉽게 말해 지금 물가 상승은 현금 흐름이 좋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돈이 풀리면 물가가 더 상승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생각보다 빠른 시일에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미 연준에서는 금리를 당분간은 오를 일이 없다고 하였지만, 과거의 사건들을 보았을 때 말만 그렇지 결국은 인플레이션에 반응하여서 금리를 가차없이 올렸었습니다. 그래서 올릴 것으로 사람들이 다들 예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인플레이션 불안감에 증시가 안 좋은데 부양책을 굳이 통과시키려는 정부의 의도는 무엇일까요? 정부가 이 사태를 파악하고 진정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기름을 붓고 있다는 사실에 걱정이 앞섭니다. 자, 그리고 오늘 10년물 국채금리가 1.6% 바로 문턱까지 올라온 가운데 미 연준 제롬 파월 의장이 특별한 대책 없이 그냥 관망하겠다고 발언을 하여서 주가가 더 하락을 하였습니다. 예, 아까 차트를 보시면은 주가가 쭉 흘러내리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놓고 참 정부의 계획이 어떻게 되는 건지 참 궁금하고, 무책임한 대책으로 인해서 참으로 좀 걱정이 됩니다. 자, 끝으로 이 자료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부터 나스닥 S&P 500 관련 자료를 준비해 보았는데요. 이 차트를 보시고 저희가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생각해 보면 되겠습니다. 자, 2008년도 금융위기입니다. IMF 지나고 10년 뒤입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 나스닥 이 차트를 보시면은 이때 38% 하락한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정확하게 또 10년 뒤 2018년도에 하반기 때 20% 이상 하락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 이때 또 이런 금융위기가 왔었고요. 그리고 그 뒤인 2020년 3월 코로나로 인하여 곤두박질 쳤었죠. 이때 31.27%가 하락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 2월 동안 10.06% 하락을 했죠. 자, 그리고 다음 S&P 500 자료를 보시면은 자, 2008년도 금융위기 때 46.29% 하락을 한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2018년도에는 16.24% 하락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코로나 때 팬데믹 이후에 27.85% 하락을 했고요. 그리고 현재 2월 한 달 동안은 4.38% 하락을 했습니다. 자, 과거에 비하면 큰 하락도 아니죠. 그리고 금융위기가 있어도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 주가가 상승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앞전 차트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것이 원래 자리로 돌아오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위로 계속해서 상승하는 것을 이렇게 직접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 자료는요, 지난 이제 30년 동안 S&P 500 지수에서 일일 하락폭이 가장 컸던 11일을 꼽은 건데요. 자, 여기 자료를 한번 보시면 2008년도 10월 15일에 하루 동안 9.03%가 하락을 했어요. 근데 정확하게 1년 뒤에 24%가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5년 후에는 109%가 상승을 했습니다. 자, 쭉 보세요. 마이너스였지만 결국은 1년 뒤에는 다 어느 정도 회복을 했고요. 5년 뒤에는 더 큰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자, 지금까지 준비한 자료를 다 보셨습니다. 무슨 생각이 드시나요? 아직도 걱정이 많이 앞서시나요? 지금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결국 미국 주식은 우상향 한다는 겁니다. 결국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행동은 무엇이라고요? 그것은 바로 존버입니다. 존버하면 결국은 우상향해서 원래 위치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이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것입니다. 그리고 돈 있으신 분들은 지금 마음껏 쇼핑하세요. 평소에 받았던 주식이 있으면 그것을 사두시기 바랍니다. 자, 테슬라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보여드렸던 그 자료를 궁금하신 분들은 직접 또 찾아보시고 지금 이 정도 주가 하락이 과연 과거 금융위기만큼의 큰 위기인가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지금 내가 여기서 매도를 할 것인가 매도하지 않고 계속 존버하고 있으면 제가 보여드린 이 차트처럼 결국은 1년 뒤 5년 뒤에는 큰 폭으로 상승해 있을 것인데 하락장에 이 주식을 손절할 것인가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테슬라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사실은 좋은 뉴스를 가지고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리려고 했는데 와, 오늘 주식이 크게 하락한 것을 보고 방향을 틀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좀 안심시켜 드리려고 이 자료를 준비해서 올려봤습니다. 존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